여러분,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2,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한번 터질 때마다 이 시장에서 하루에 30조, 40조 원이 사라집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실제로 2024년 중동 긴장 고조 당시 코스피는 하루에 약 2.3%, 금액으로는 약 50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주식시장의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면 전쟁이 한국 주식시장에 주는 5가지 충격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3%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사와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70%가 사우디, UAE, 쿠웨이트 같은 중동 국가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란이 등장합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4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란이 있는 지역에는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유가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2019년 호르무즈 긴장 당시 유가는 하루 만에 14% 급등했습니다. 약 배럴당 60달러, 70달러로 튀어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한국 제조업 평균 원가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은 약 12%입니다. 철강은 20%, 화학은 30% 이상입니다. 유가가 30% 오르면 기업 원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용 인플레이션이란 원가가 올라서 제품 가격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기업 이익 감소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바로 주가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주식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폭등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최근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은 약 173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약 2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자료 기준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에서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만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 수요 늘겠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프리미엄이란 군사 갈등이 커질수록 방산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동 긴장 뉴스가 나오면 방산 기업 주가는 하루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세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달러, 금 같은 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현상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글로벌 위기 때마다 달러는 항상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 전쟁 당시 원달러 환율은 약 1200원, 1440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20% 상승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입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10조 원만 팔아도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외국인은 약 30조 원을 코스피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했죠. 여기까지가 전쟁이 만드는 첫 번째 흐름입니다. 유가 상승, 방산 상승, 환율 상승. 그런데 도대체 실제 기업은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요? 이걸 정확히 보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2,000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000원은 어디로 갈까요? 단계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입 비용입니다. 약 900원입니다. 다음은 정유 비용입니다. 정제 과정 비용이 약 200원입니다. 여기까지 1,100원입니다. 다음은 유통 비용입니다. 저장, 운송, 주유소 운영 약 200원입니다. 이제 1,3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항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한국 휘발유 가격의 약 50%가 세금입니다. 약 900원입니다. 이제 총 2,2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정유사 이익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약 100원 수준입니다. 결국 2,000원짜리를 팔아서 정유사가 남기는 돈은 고작 100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유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유 가격이 30%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00원이 1,170원이 됩니다. 정유사 이익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유 기업 주가는 유가 상승기에 오히려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전쟁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보면 유가가 10% 상승하면 세계 물가는 약 0.4% 상승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 비용이 올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미래 이익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할인율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벌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금리가 높으면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주, 기술주, 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약 100% 수준입니다. 셰일 혁명 이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오히려 에너지 기업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엑슨모빌 같은 기업이죠. 하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가 상승이라도 한국 경제 충격이 훨씬 큽니다. 이게 바로 경제 구조 차이입니다. 또 하나 비교가 있습니다. 해운 산업입니다. 전쟁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선박 보험료가 평소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운 비용이 올라 수출 기업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은 GDP의 약 40%가 수출입니다. OECD 평균은 약 30%입니다. 즉,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훨씬 민감합니다.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 달러, 소비 에너지 비용, 기업 이익 감소, 그리고 일부 자금은 방산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코스피는 단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단기 충돌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 상승은 약 36개월입니다. 코스피는 초기 충격 후 약 1015%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100 이상 유지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 0.30% 하락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주식시장도 장기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구조 변화입니다. 재생에너지, 원전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방산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수출 9위 국가입니다. 세 번째는 외환 안정장치 강화입니다. 달러 유동성 확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중동 전쟁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락을 기회로 투자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돈이 몰리는 한국 주식 TOP7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숨겨진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